자, 그전에는 비가 무슨 장마비가 오듯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 하천 안에도 제가 예전에 정말 한여름에 태풍 오고 뭐 장마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 빼고는 근래 본 것 치고는 5월에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순식간에 많이 와서 하천이 넘치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위쪽이어서 굉장히 많은 비가 한 번에 내렸어요. 올 비구 치고는 또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내려서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뭐 언제 그랬냐 듯이 굉장히 비 온 뒤여서 푸르고 밝습니다. 오늘 백유경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불교 이소무화라고도 할 수 있고 아라비안 나이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단순히 이 어리석은 행동의 이야기가 한 99가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은 이 어리석음을 깨고 지혜로움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백유경에 보게 되면은 또 이 어리석은 또 오늘도 두 번째 어리석은 주인공이 출연을 하는데 듣다 보면은 이게 참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중에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이 행동이 있을까 하는데 바다 위에 금을 긋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바다 위에 금이 그어져 있어요. 각 나라들이 이 바다의 기점, 바다에 보면은 이 영역 이제 뭐 그 육지에서 그게 뭐 혼지 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쏘아서 닿는 거리를 그 나라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땅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 남해나 서해 각 나라가 겹치는 쪽에 가면은 일부러 이제 대륙붕이라 해가지고 이게 물속에는 잠겨 있는데 이 어느 정도는 육지와 연결된 데라고 표현을 써 있는 이른바 대륙의 산이 언덕이죠. 거기에 인공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100캐리인가 몇 캐리지? 그 우리의 해역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도상이 거저 실제 바다에 나간다 선이 보이지 않아요. 이 각 나라의 해역에 대한 경계가 있지만 그게 뭐 나라들이 겹치다 보니까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 거와 다르게 이거는 그 나라들마다의 이 바다의 국경을 걷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진짜 바다에 표시를 하는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이제 어리석으면서도 그래도 이 어리석은 이 자가 배를 타고 어느 다른 나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거죠. 다른 뭐 나라에서도 있고 이야기에서 잘 안 나오지만은 다른 뭐 지역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이 지역을 가는데 뭐냐면 아무래도 어느 지역에 그 물건을 가지고 팔러 가든 이제 가지러 가든 짐 속에 귀한 이제 이 물건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 귀한 물건을 싣고 가다가 이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은으로 만든 잔을
사람들 앞에 이제 자랑을 하다가 서로가 이게 내 잔이 얼마나 멋있는지 자랑하다가 바다니까 배가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출렁이기도 하다가 세상에 가장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은으로 만든 잔을 자랑하다가 바닷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겠죠. 배는 가고 바닷물에 이제 떨어뜨리니까 배를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워낙 이 물이 깊으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은자를 꼭 찾긴 해야겠고 우선은 이제 가긴 가야 하니까 내가 이거 꼭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생각하겠죠.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떨어뜨린 곳에다가 물 위에 표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을 그었다. 여기야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시했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물 위에 그러면 손을 저었냐 이런 것보다 아마 나무 판자 같은 데다가 표시를 해서 거기다가 내가 여기야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표 띄우듯이 거기 던져놓는 겁니다. 여기야. 자, 내가 여기에 띄워놨으니까 이제 이게 물 위에 띄워놨으니까 여기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야말로 진짜 더 어리석어서 물로 그 위에다가 물감을 던지든 뭘 하든 정말 난 여기야 라고 표시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전에는 그냥 물 위에 금을 그었다라고 나와요. 자, 그어놓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찾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배는 떠나겠죠. 그래서 뭐 이야기 속에서 한 2달이 걸쳐가지고 어느 나라에 도착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에 도착을 딱 하고 보니까 이제 항구에 정박을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항구에 정박한 바닷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당신이 왜 이러냐? 왜 갑자기 항구에 와가지고 물에 뛰어드냐? 라고 하니 내가 그 2달 전에 이 바닷물에 표시를 해놨어. 자, 이 내 항구에 와 있는 바닷물도 그 바닷물이니까 똑같아. 라고 해서 뛰어들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 속에서는 그 바닷물 위에 나무 상자에 이렇게 표시를 딱 해서 띄어놨는데 그 상자가 물을 따라 흘러가지고 이제 어느 곳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 이 물이 끓이를 따라서 오다 보니 그 항구 근처까지 와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보고 여기에 내 은잔이 있다 라고 해서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하튼 앞에 이야기든 뒤에 이야기든 그러면 같은 무리에서 그 물에 내가 선을 금을 구웠으니까 여기에도 그 물과 같은 내가 들어가 보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야. 그 2달 전에 그곳에 나무 상자 위에 표시를 해서 띄워놓고 그 상자가 흘러가지고 내가 보는 그 항구 근처에 흘러왔다고 해서 그럼 그 밑에 나무표 상자의 X표였으니 그 밑에 있을 거다 라고 해도 어리석은 거잖아. 원래 이제 부표라는 거는 물이 흘러가도 안 흘러가기 위해서 그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제 떨어뜨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뭐 흔들림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리석음이든 뒤에 어리석음이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매우 어리석습니다. 마치 허공에 표시한 거가 똑같았어요. 허공에다가 표시한 거와 똑같겠죠, 어떻게 보면. 자, 부처님은 이 백유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처럼 같은 물이니 내가 그 물에 표시했으면 이 물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을 놓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을 보니 참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좋은 이 결과가 온다라고 하고 복을 많이 지는다고 하니까
그 겉모습만 따라하는 거예요. 탁발을 바루를 하치고 스님들이 바루를 다 들고 이 공양을 이 하는 모습을 저것만 하면은 되는 건가? 상황에서 그 모습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수행의 일환으로서 그걸 통해서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는 그 탁발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행자가 복을 짓게 하는 그 선근을 쌓기도 하며, 선근이 쌓는 이유는 그 탁발하는 스님들이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선근의 영향이 되는 것인데, 외도들이 이제 그 겉모습만 보고 행동만 저렇게 하면 되나 싶어서 그 행위만 겉으로 따라하지만 이게 해도 결과가 오지 않으니 금방 포기해 보이고 선한 결과는 그 공덕을 얻기 어렵다라는 비유로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저렇게 하면 좋아? 남이 한 건 저번 시간에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이 맛이 든다 해가지고 소금 자체만 먹다가 탈이나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이라든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인이 이게 정말이라는 결과가 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라고 한번 쳐다봐야 되고, 설사 물론 잃어버린 당시에 그 무리에 상자를 띄웠던 표시를 했던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이야 그곳을 그 군비 아래에 은장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도 바뀌고 물도 흐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도 떠나고 물도 흐르니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우리 현대의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는 그게 참 옳았고 그게 필요했고 그 방법이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과 또 상대와 나의 변화에 의해서 그 과거에 했던 방법이나 그 도구가 지금은 적절하지 않거나 또 그 방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내가 옛날에 해보니 이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도 될 거야. 마치 약도 내가 옛날에 머리가 아팠을 때는 이거 먹었어 라고 해서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 그만 먹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때는 그냥 정말 두통이었지만 지금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다. 근데 봐봐요. 그때 그게 약 먹었으니까 됐으니까 이거 먹어도 돼. 원인이라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같다고 해서 그냥 그때 썼던 약을 무작정 지금 쓴다면은 오히려 또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도 지금 물 위에 금을 긋거나 그 흘러가는 물 위에서 표를 해서 던져놓고 그곳에서 그 은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처럼과 빈배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약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우리의 판단, 그리고 또 그때 했었던 경험이라는 게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다 소용이 없다 이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요. 우리의 지금의 지식은 그 과거의 지식에 기반해서 이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무조건 지금도 맞고 지금도 그래 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처럼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라떼라는 말로 요즘 MZ들의 젊은 사람들이 기성의 세대, 기성세대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한 50에서 경험하고 지금은 좀 다 앞서가 먼저 그 경험을 했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이제 과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라떼는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기가 다친다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거요. 글쎄요, 지금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하고 또 그 현상을 해결할 때 꼭 라떼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설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습이 그 세대들에게 볼 때는 참 어리석고 그냥 고집스러운 걸로만 보이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온고의 지신이라고 해서 그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함께 잘 어울려 갈 수 있습니다. 절지만이 그렇죠. 다 뭐 몇십 년씩 지났고 몇백 년이 지났고 천년이 지난 그 건물 아래에서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인법이라고 하는 옳은 법이라는 것도 금강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강경에 뗏목의 비유가 나와요.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그 뗏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강을 건넌 뒤에 내가 언덕을 오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뗏목이 내가 강을 건너는 이 뗏목이 아니었으면 건너지 못했으리라. 이 세상이 제일 귀중하다 해서 언덕을 오르는데 그 뗏목을 치고 간다면 그걸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뗏목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말 또한 나의 가르침 또한 뗏목의 비유처럼 말하라. 어느 곳에서는 어떤 것에서는 그게 맞지만 그것이 또 다른 곳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나의 법도 놓아버려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진리를 찾아야 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해서 금강경에서는 부처님 말씀마저도 그렇게 보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정말 과거에 그때 그렇게 정말 옳았는지도 잘 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때 경험이 그랬어라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지금에도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아니 내가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너도 좋아해야지. 나는 그때 그게 좋았어. 그럼 너 지금도 좋아해야지. 나는 그때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럼 지금 너도 받아들여. 사실 부처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그것이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걸로만 우리는 때로는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을 콕 집어서 아마 이야기한 게 라떼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틀리지 않지만 지금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더 효율적이며 그때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은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차 안에서도 피웠고 항공기 비행기 안에서도 피웠답니다. 병원에서도 담배를 피웠고 다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한하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도 안에서 피고요. 그 담배가 싫은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도 밖에 있었어요. 단순히 그게 그냥 냄새라는 부분만인 게 아니라 건강에도 이제 안 좋죠.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야 라떼는 다 그 기차는 담배 폈어 해서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럼 난리 나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담배를 폈으니까 그게 그때는 당연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때 나는 그랬었는데 난 지금 그럴래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현명한 모습이겠습니까? 과거에는 그게 해로운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당연히 하지 않는 걸로 갔으면 그걸 따라야겠죠. 이와 같은 겁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담배 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따르는 거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야단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분명히 그때 잘못된 요소가 있어서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하고 풀 수 있는데 안 받아들인다면은 역시 그것 또한 우리는 현명한 모습이 아니죠. 대상이 다르잖아요. 제가 왜 그러면 라떼는 이런 설명을 할 때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세대들에게 왜 지금 이것이 좋았는지를 설명할 귀찮을 때인 거예요. 그냥 그때는 됐어. 그때는 그래 됐어. 요즘 마치 5월에도 우리 4월에 목련꽃 아래 눈이 쌓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5월에 예보도 없이 내린 눈치고는 비치고는 엄청 내렸어요. 하천이 넘칠 정도 내려요. 그 직전까지 왔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과거 5월에는 비가 안 왔어. 그래서 하천은 정비하고 안 합니다. 그 과거에는 여기까지 비가 안 왔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넘어서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변화를 지금에 맞춰서 해놔야죠. 과거에 또랑의 크기는 이 정도니까 됐어. 근데 환경도 바뀌고 막 바뀌었어요. 그 산에 나무가 많이 없어졌어요. 때로는 거기에 뭐 축대를 쌓고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변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예전에 그랬으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 무리에 금을 긋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내가 과거에 그게 옳았던 이유를 쳐다봐야죠. 왜 그게 맞았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것은 왜 그랬나? 그럼 지금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지금의 문제를 푸는데 과연 정말 그것이 지금에도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것인가? 그 대상이 이해를 시킬 때 그 점을 놓고 이야기해야지 예전에 그랬다. 나 때는 그랬다는 걸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그 대상이 변한다면은 그게 맞춰서 봐야 되고 과거에 내가 설사 그것을 지내왔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 비록 그렇지고 다르지만은 몰라서 지나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새로운 길에서 옳은 게 있고 더 좋은 방법과 또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유경의 말씀 바다 위에 금을 긋는 게 어리석은 행위가 이 이야기 속에는 너무 어리석은 누가 그러겠나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 나는 그처럼 그 과거나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 대상의 변화를 무시하고 또 그리고 그때는 몰라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만을 모른 채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도 이것이 그냥 지금도 그게 맞은 거야. 너도 경험해야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눈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백용의 일요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